마반야바라밀 부부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력설도 지났고 음력설도 지나서 원래 음력설 지나고 음력설 정초에 들어와서는 오늘이 첫 법회 1호 법회입니다. 양력설과 음력설 전후에 해서 제가 늘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붉은 원숭이 해다, 원숭이 띠 해서 붉은 색깔인 밝음과 정렬 그리고 생명 이러한 것을 뜻하고, 원숭이는 짐승들 중에, 동물들 중에 가장 지혜가 뛰어난 그리고 가장 활발하고 위기에 대처 능력이 가장 예민하고 뛰어나게 위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불경과 관련해서 원숭이하고 불교하고 관련해서는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하고 손오공, 그래서 중국의 삼장법사가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갈 때 삼장법사를 대동해서 호위하면 위기에 늘 손오공이 제일 앞서서 위기를 대처하면서 가서 불경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오죠. 그러한 관련이 있는, 불교와 관련이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호법이라고 할 수 있죠. 법을 보호한다, 진리를 보호한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동물이 원숭이입니다. 물론 거기에 저팔계도 있습니다. 저팔계는 돼지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라고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또 하나 있지요. 어쨌든 올해는 붉은 원숭이 해다 해서 밝고, 그리고 원숭이는 지혜스러운 그런 밝고 지혜스럽게 올 한 해를 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올 한 해에 붉은 원숭이띠에 그런 의미가 있다. 올해 태어나는 어린애는, 올해 태어나는 애기는 활기차고 밝고 그리고 지혜가 뛰어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죠. 올해 병신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지혜스럽고 밝고 건강하게 한 해를 맞이해서 또 연말에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와 수행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행복에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우리 삶이 목표가 또는 삶의 의미가 행복하고 분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추구를 하고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행복이 이제 부처님 말씀 속에서 행복이란 어떤 삶을 살 때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요즘
우리들이 행복을 어떤 데서 행복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사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빅데이터로 본 행복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빅데이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이 4개국의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의 조건이 뭔지, 또 어떨 때 행복한지, 또 그러한 국민들이 행복 추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 한 신이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다. 한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 이때의 신은 다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천신도 있고 지신도 있고 그리고 수신도 있고 뭐 우리 전통 신앙 속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죠. 뭐 집에 있는 집신도 있고 도로에 있는 도로신도 있고 또는 부엌에 가면 성주신이 있고 또는 화장실에 가면 측신이 있고 남해에는 수신이 있고 또 돌에도 그런 신이 있고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들 중에 한 신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수많은 신들과 인간들은 행복을 원하며 또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최상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들과 친교를 맺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의 방법이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 알맞은 장소에 살며 좋은 일을 앞질러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데 온 힘을 쓰는 것,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형편에 따라 남을 도우며 올바르게 사는 것, 친지들을 아끼고 보호하며 남에게 비난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죄악과는 영원히 결별하며 술을 절제하고 덕을 쌓기에 소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알맞는 때에 진리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될지 수긍이 되는지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행복의 조건으로서의 왜 이것이 안 들어갔지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명예 또는 권력 또는 경제적 부 또는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주어지면 행복과 같은데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삶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의 생각과 많이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번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한 삶의 방법하고 또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이 시민 국민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하고 어떻게 다를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것을 이제 한국일보사에서 그 데이터를 뽑았어요. 어떤 데이터냐면은 이런 4개국의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과 관련된 단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가지고 수만 개의 단어를 뽑았어요. 물론 행복과 관련된 단어들도 이렇게 뽑았지만 불행과 관련된 단어가 뭔가도 2가지를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이제 이걸 구분해서 정리해가지고 분석을 해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 주보에 다 실었습니다. 지난 1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일보사에서 사람은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는가라는 기사가 실렸다. 1년간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SNS에 행복, 불행과 함께 언급된 단어 1억 개를 분석해 나라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표한 것이다. 그 결과 경제적 여유와 건강은 4개국 모두 행복의 조건으로서 이제 연관으로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여유, 경제적 부와 건강, 이것은 4개국 모두가 다 국민들이 모두가 다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최우선적인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이 만국 공통의 행복의 조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감사, 사랑. 감사할 줄 알고 사랑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어떤 마음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4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것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감사하는 삶의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과 감사 그리고 사랑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감사, 사랑, 건강 이러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별로 행복 연관어로 한국은 가족에 의해서 행복하다. 또 어머니에 의해서 또는 사랑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선물 이런 것들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중국은 또 어떠냐면 중국은 부유함. 요즘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은 엄청 못 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성공과 같은 물질적 요소와 그리고 노력, 쾌락, 희망, 축복 같은 비물질적인 영역의 단어가 동시에 행복과 연관된 단어로 나타났다. 알겠죠? 일본은 발전, 성공, 뭔가의 목표 달성처럼 일과 관련된 단어가 행복의 연관어로 동정했고 목표 지향적 사고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일상의 소소한 곳, 친구, 사랑, 노래, 피자
시간에서 행복을 찾았고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동양 삼국에 비해 행복 연관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미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연관, 우리나라는 행복의 연관어가 몇 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랬어요. 몇 가지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은 다양한 것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일상적 다양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부자, 경제적 풍요 또는 권력 또는 명예, 쾌락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만족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사람 관계 또는 나눔, 봉사, 이런 것들, 이런 일상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소소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 미국 사람들은 그러나 피자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들도 피자 좋아하시죠? 요즘은 또 피자 한참 저도 한 10년 전에 피자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는 피자 또 중간 식사 중간 때는 피자 이걸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다 이 살로 가가지고 배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내장 비만 또 병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분석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도 피자 안 먹어요. 거의 피자 안 먹어요. 작년에도 피자 몇 번밖에 안 먹었어요. 정 먹고 싶을 때, 땡길 때, 그때 몇 번 먹고는 안 먹었어요. 요즘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처럼 피자를 생각한다면은 옛날에 10년 전에 피자를 좋아했을 때 피자 먹으면서 느꼈던 행복, 만족감, 그것보다는 지금은 피자에서는 그런 걸 잘 안 느낍니다. 근데 먹고 싶은 음식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은 그것이 행복이죠. 행복이란 도대체 뭐냐? 행복이 어떤 객관적 조건 속에서 느낄 수 있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건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풍요 그리고 권력, 명예 이것이 있으면은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건 영원히 우리에게 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먼 거예요. 몇몇 사람에게만 그것은 해당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행복은 보편적인 것이고 누구에게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 속에서 행복만 찾는다면 우리 대부분의 아마 5천만 국민 중에 아마 몇 천 명 정도만 행복하고 그 밖에는 다 불행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보릿고개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꼈어요. 보릿고개 시대에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사랑, 나눔, 우정 이런 것들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정말로 따뜻한 사랑스러운 그런 것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근데 자꾸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니까 행복이 우리들에게는 못 느끼는 겁니다. 전부가 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교육도 문제가 있고 사회 가치 의식도 문제가 있고 또는 정치하는 정부, 관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어떤 그 사회의 가치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또 특히 청소년들이 그러한 가치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부가 다 권력지향적인 것, 풍요 또는 성공, 뭐 사회적, 뭐는 경제적, 뭐 정치적 이런 성공만을 가지고 계속 뭐 성공했다 또는 이런 식으로 가치를 그런 것 속에 가치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따라간단 말이죠. 다 그쪽으로. 이 청소년들이 다 그것이 성공인가 보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쫓아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안 돼. 좌절, 절망, 상대적 박탈감만 이렇게 느끼고 그러는 것이죠. 아주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두 사람 속에 그 사람들이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두 사람 관계 속에서 따뜻한 사랑과 배려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다면 그 속에서 행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경제적 만족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아주 특별한 객관적인 이런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그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또 그 사람을 이겨서 더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런 것을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행복은 영원히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개국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인의 행복 지형도는 직장, 일, 학교 등 일상에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 다니면서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학교 속에서 공부하는 것 속에서 어떤 그 희망과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속에서는 전부 다 불행만 느끼는 거예요. 불행. 일하는 것은 불행하고 노동하는 것도 불행하고 공부하는 것도 골치 아프다. 에? 직장 가는 것도 뭐 자존심 자꾸 맨날 상사한테 이렇게 저기 하니까 자존심 상한다. 때려치고 싶다. 뭐 이렇게 되면은 직장과 일과 학교 이 속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늘. 학생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불행하다, 불만족감을 느끼고 희망을 찾지 못하면은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았고 느꼈다는 것이죠. 조사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콘서트, 이벤트 등 일상에서 벗어난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고 그 속에서 행복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영화 보는 것들 속에서 또는 콘서트, 여행 또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과 다른 어떤 이벤트 속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니까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어떤 일상의 생활을 벗어나서 특별한 상황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통계 자료에서 분류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돌이켜서 한번 해보죠. 자기 자신이 나는 무엇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과연 이 분석이 맞는가? 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행복에 그 연관된 단어를 찾아 분석을 해도 구분을 했는데 이 말이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또한 한국인의 행복을 획일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행복은 주관적 감정의 상태임에도 한국은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경향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될까요?
행복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주관적 감정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특별 일이 나는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든 그걸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주관적이다는 것이죠. 주관적이면서 그것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을 길러야 되는 감각을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행복을 찾아서 느낄 수 있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객관적인 조건이 주어지든 아니면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행복을 찾아서 느낄 줄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랑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나눔 속에서 가치와 의미, 행복을 느낀다 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죠.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이러한 문명사에서 문명인으로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감사해야 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문명인으로서 이런 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내가 여기까지에 올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주변에 있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노력,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이웃이 있고 또 부모의 부모가 있었고 이 부모의 부모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우리 조상들,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상, 선조가 원시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이 사회를, 이 역사를 발전, 변화해서 산업사회, 그리고 이렇게 더 발전시켜서 문명사회까지 이렇게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결국은 우리 부모를 낳고 부모가 나를 낳고 부모가 나를 교육시키고 사회인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문명사회를 가꾸었고 문명사회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 볼 때 부모에게 존중과 효도와 고마움 또 그 위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조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를 느껴야 되죠. 그 결과가 나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 우리 조상만이 아니라 내 옆에 이웃의 부모와 이웃의 조상도 다 이 사회 역사를 만드는 데는 다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바쳐 피를 흘려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지켜왔느냐 이거죠. 그것이 없었으면은 우리 지금 현재 이 일본 속국, 일본의 나라로서의 그 통합 이래 해서 일본 민족이 아니라 타민족으로서의 아마 일본 사람들 밑에서 어떤 시대는 노예, 어떤 시대에는 아주 천대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전에 중국과 또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우리가 독립해서 분단되어 있지만 독립국가로서의 한 민족국가로서의 또 세계에서 뛰어난 그러한 역량이 이 지혜가 있는 민족으로서의 이게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사회 국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는 수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민족과 나라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열심히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경영하는 그러한 관료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미운 사람도 많죠. 여기 보면은 일본에는 정치, 정부, 국가를 행복의 연관으로 했어요. 연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이 있고 국가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와 국가는 불행의 단어와 연결돼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정치인이 저 개판을 치고 그리고 또 관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정치를 또는 국가 운영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어요. 지금 이 조사에서는. 일본 사람들과 우리와 정반대예요. 정부와 정치가 정반대.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부와 정치가, 정치인이 행복과 연관된 그런 이 분야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는 불행과 연관된 것으로 구분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역할을 해줘야지요.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 국가의 안정과 그리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지지 않고 첫째는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국민의 문제가 있으면 국가에서 그것을 보호하고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국민들이 국가와 정치는 우리에게 행복, 안정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했을 때 행복과 연관된 단어로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정치, 골치 아픈 권력자 이렇게 해서 불행과 연관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사의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정치를 잘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국가 운영을 잘해야 통치를 잘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거의 선조들과의 연관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연관 속에서 내가 살고 있고 국가의 연관 속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국가를 정책을 잘 세워 나가야 그리고 나라가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내 개인이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이걸 보고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연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연법, 연기법. 그래서 이 사회 사람들만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자연과도 관계를 통해서 살 수 있다.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과거의 천조와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과의 관계는 우리의 생명과 절대적 관계다. 그랬어요. 땅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간이 없어서 생명이 살 수 없고, 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공기가 없어서 살 수 없고, 햇볕이 없어서 살 수가 없죠. 식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고, 동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기온, 온도가 맞지 않아도 살 수가 없죠. 수산물, 농산물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이게 다 잘 돼야 돼요. 자연도 보호를 잘해야 되고 자연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만 인간만 그것도 여러 생명 중에서 그걸 보고 건강영에서 뭐냐.
인상이라고 그러죠. 인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 중에 인상. 인상은 인간만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인간 중심주의. 그 속에서도 인간 중심주의 속에서도 개인 중심주의, 개인 이기주의. 이게 이런 생각들, 이런 주의들이 다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사회를 갈등, 대립하고 이렇게 또는 분열, 분단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원활한 관계 속에서 살 때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지속 가능한 영원히 이런 생활이 안정적 생활이 지속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 속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만 잘 살려고 막 이렇게 앙당 탐욕 부리고 뭐 형제들과 싸우고 부모님과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골머리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관계 속에서 이걸 보고 인연법, 연기법이라 그런 것이죠. 이게 불광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야지혜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렇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행복과 관련된 단어, 가족이 나온 나라가 행복과 관련된, 나는 가족이라는 것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족은 불행하고 연관되어 있다. 가족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부모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형제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런 뭐 가족, 그리고 뭐 사촌, 오촌, 이런 친족, 가족, 이런 것들 속에서 불행을 느끼는 나라가 중국, 일본,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랬어요. 가족 공동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에서 위로받고 가족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가족에서 사랑받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 처해 있을 때는 서로가 그 문제를 보호해주고 풀어가고 가족과의 관계는 서로 이 목숨도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런 끈끈하고 아주 정말 이런 관계가 있으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의 사회 공동체인데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돼. 지역 공동체도 없고 국가 공동체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가족, 첫째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뒤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나 홀로 사는 1인 1세대의 생활이 아니라 한 지붕에서 같이 함께 사는 이러한 것들을 지향을 해요. 지금 1인 1세대는 지향을 하거든요. 지향. 비슷한 표현인데 1인 1세대 나 홀로 사는 거 전부 집을 엄청 지어야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관리비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물도 많이 써야 되죠. 물 부족 국가에서 엄청 손해예요. 한 가족의 한 밑에서 같이 더불어서 사는 거, 사랑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위로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옛날에는 우리는 대가족제였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에 지내서 70세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할머니, 부모도 1인 세대, 자식도 1인 세대. 이렇게 가지고 집은 계속 농토를 개발을 해서 집을 계속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게 우리는 살고 있다. 새해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유한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위해 나 홀로 사는 1인
1세대 생활이 아니라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획일화된 행복을 꿈꾸지 말고 일상의 소소한 곳에서 즐거움을, 행복을 찾으며 다양한 시각에 공존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리 안 해도 되겠죠? 네, 빨리 끝내라고요. 감사합니다.